VSC를 먼저 끄고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안전운전을 네, 위하여 꺼졌고요. SD 카드를 넣어주세요. SD 카드를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코랩 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렉서스의 최신 미들급 SUV죠. RX 중에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세 가지 모델 중에 350H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이 차를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와인딩 로드에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렉서스와 도요타의 많은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는 2500cc 자연흡기 엔진으로 전륜에는 189마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전륜에 두 개의 모터 제너레이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주로 구동에 활용되는 것은 두 번째인 MG2라는 모터 제너레이터입니다. 그 모터의 출력은 134kW로 되어 있고요, 마력으로는 182마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뒷바퀴를 또 구동하는 모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MGR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의 출력은 40kW로 마력으로 환산하면 54마력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갖고 있는 엔진, 그 다음에 앞에 모터, 뒤에 모터를 다 합한 시스템 출력은 249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차의 몸무게는 2025kg이고요 이 차의 휠베이스는 2850mm입니다. 여기서 사용해 볼 주행 모드는 보통은 에코 모드를 잘 써보지 않는데 에코 모드를 먼저 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멀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할 텐데요, 얘는 이제 ECVT, 그러니까는 변속이 없는 무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그 스포츠 모드에서는 처음에는 무단 변속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6단까지 수동 변속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좀 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보실 수 있게 이 차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앞바퀴와 뒷바퀴가 어떻게 이제 구동력을 나누는지, 그래서 각각 기여를 하는지 그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차는 이런 코스에서는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저의 궁금증이 그거를 좀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일단 엑셀을 밟자마자 앞에 모터로 막대 그래프가 많이 가네요. 그리고 지금 에코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제법 꽤 넉넉한 그런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참고로 이제 앞뒤 타이어가 사이즈가 똑같은데요, 235, 50, 21인치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의 몸무게에 비해서는 타이어 폭이 좀 얇은 편에 속하죠. 지금은 에코 모드인데도 이게 코너링 중일 때는 뒷바퀴로도 모터를 많이 보내네요. 원래 이 차가 갖고 있는 E4라는 시스템의 특징이, 그러니까 앞뒤에 기계적인 연결이 없는 사륜구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필요할 때만 뒷바퀴 모터를 작동시켜서 사륜구동으로 만드는데, 그게 지금처럼 이제 코너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 뒤에 모터를 적극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앞바퀴나 뒷바퀴 중에 막 어느 한쪽 바퀴만 막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일은 좀 맞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차가 얼마나 빠른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움직임이 얼마나 어떤가 그거를 좀 보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얘가 이제 ECVT이다 보니까 엔진 회전수 올라가는 것과 속도의 상승이 좀 엔진이 먼저 회전수가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커지고 속도 상승은 그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근데 또 약간 거기에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또 스물스물 속도를 올려갑니다. 스물스물이면 40인가요?
지금까지는 좀 살랑살랑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AVS라고 이제 렉서스와 도요타가 부르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죠. 두 가지 감쇄력이 있는데 지금은 그 중에 좀 에코모드이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 249마력인데 이제 2톤이 넘는 무게를 견인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차한테 펀치력 이런 거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꽤 준수한 그런 전반적인 몸놀림과 그 다음에 성능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비율상 앞쪽에 출력 비율이 훨씬 높죠. 엔진도 그렇고 모터의 출력도 그렇고 한데, 근데 이제 뒤에 모터는 상대적으로 출력이 낮은데, 그래도 이 움직임에, 특히 코너에서의 움직임에는 꽤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이고, 여기 아저씨가 미안해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약간의 언더스티어 성향이 있긴 한데, 그게 굉장히 잘 제어가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 언더스티어의 양이 이 뒷바퀴 모터의 기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주로 이렇게 조향이 되어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들이 감겨져 있을 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차가 어떻게 보면 제일 젠틀한 그 에코 모드였는데요. 그러면 일단 여기 요즘에 카메라가 잘 꺼져가지고 카메라가 다 살아있는지 좀 보고, 살아있네요. 그럼 주행 모드만 바꾸겠습니다. 노말로 가겠습니다. 노말. 노말로 하고서 다른 거는 바꾼 게 없고, 다시 여러분이 여기서 구동력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배분 특성을 가보겠습니다. 그 235mm라는 이 타이어 폭이 우려와는 다르게 이 차를 끌고 가는데 모자라지 않네요. 제가 조금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코너에 아까보다 좀 적극적으로 던져 넣으니까 앞타이어에서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E4 시스템이 여기에서는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좀 조건상 매우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행 조건이거든요. 꿋꿋하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여기 또 공사해가지고 사람 계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사람은 안 계시네요. 아마 노말까지는 감쇄력이 그 컴포트 상태일 겁니다. 자, 장애물 구간 지나고 다시 페이스 올려봅니다. 갑니다. 얘가 또 타이어가 편평비가 50이다 보니까요, 사이드월이 높죠. 이렇게 코너링에서는 좀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앞뒤 사이에 이 구동력 제어를 상당히 말끔하게 잘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확실히 그 앞쪽에 앞차축 위에 무거운 게 각종 기구들이 있다는 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언더스티어가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을 그 E4가 효과적으로 작동을 해서 좀 잘 커버를 쳐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어떤 이렇게 코너를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렇게 이 조향의 수정을 많이 할 필요가 없네요. 네. 아이고 이제 앞타이어가 힘들구나. 브레이크 페달은 전반적으로 좀 가벼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페달의 담력만 가벼울 뿐, 네, 제동력상에는 어떤 이 달리기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노멀 모드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스포츠 모드로 가볼 텐데, 자, 그러기에 앞서서 카메라 생존 상태 확인했고요. 자,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ECVT로, 그러니까 무단 변속 상태로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그렇게 가고요. 좀 가다가 요거를 이제 S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해보겠습니다. 가봅니다. 이 모터의 이제 순간 토크가 좀 달라지네요. 네. 그리고 엔진이 좀 작동 대기 상태를 좀 오래 유지합니다. 아까 에코나 노멀에서는 어떻게든 좀 기회만 있으면 엔진이 꺼지려고, 네, 사실 그게 하이브리드가 좀 최대한 자주 엔진을 꺼서 연료를 아끼는 비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네, 이 스포츠 모드로 놓았을 때는 좀 성향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엔진이 좀 대기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는 좀 젖어 있네요. 근데 뭐 부담감 없이 여기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코냐 노멀이냐 스포츠냐 해도 이 코너에서의 거동 특성은 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인 성향은 앞이 주로 일을 하되 뒤가 잘 그거를 뒷받침을 해서 좀 언더스티어를 내지 않으면서 코너를 좀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AVS라고 그러죠. 서스펜션도 같이 스포츠로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요. 이 차 자체가 어떤 주로 활동하는 네, 그런 속도 영역이 좀 아래에 있다 보니까요. 어떤 그 감쇄력 설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뭐 1차적으로는 제가 몸치여 가지고 잘 못 느끼는 부분이 클 겁니다.
엔진은 목이 터져라 네 계속 소리를 내죠. 이렇게 풀 스로틀 했을 때 실내에 유입되는 소음도 제가 이제 상반기에 아마 여기서 라브4 이제 그러니까 아마 얘랑 같은 구동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륜 하이브리드를 탔었는데 그러니까 엔진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렉서스가 더 조용하네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이 수동 변속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수동 모드로 놓으니까 네 이게 진짜 수동 변속기가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RPM 상태에서 고정되는 네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엔진 브레이크를 더 강하게 걸어주거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2단으로 네, 꽤 커버하는 영역이 넓은데요. 그러니까 S2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직 이 정도 속도로 주행할 때는 그러니까 2단 기준으로 레드존에 도달을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2단에 놓더라도 그러니까 수동 2단에 놓더라도 그 엔진 브레이크 효과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엑셀을 급하게 놔도 앞이 앞쪽으로 확 숙여지거나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고급차 맞는데요 또 잘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좀 어떤 고리타분한 네 그런 좀 어르신들만을 위한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3단, 2단을 왔다 갔다 해봤는데요 이 다운시프트 반응이 굉장히 느리네요. 이 삐삐삐 소리는 뭘까? 여기가 굉장히 코스가 타이트한 코너가 많거든요. 여기를 네, 헤쳐나가는 실력이 네, 뛰어나요. 그래서 운전석에서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너 제법이구나 싶게 네 계속 지금 얘가 받아내주고 있어요. 운전자의 인풋을. 딱 빠르기는 정말 249마력짜리 네, 그 정도 수준인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결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아, 얘가 그 뜻인가 보네요. 이 삐삐삐가 제가 다운시프트라고 하라고 패드를 당겼는데 그게 안 될 조건일 때 내는 소리인가 봐요. 나 지금 기어 못 바꾸겠어요, 이 뜻이네요. 네. 그렇게 좀 경고음처럼 알려주는군요. 와.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그러니까 스포츠로 해놓은 게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굳이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 조금 더 민첩해지긴 합니다. 이런 코너에서 움직일 때. 근데 막 단단하고 막 쏠림이 없고 그런 스포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얘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더 스포티해진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코스를 다 왔어요. 자, 주행 모드를 낮추고 이제 수동 모드 빼고 이 차에 대한 총평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급차잖아요. 가격도 이제 1억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마냥 점잔만 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점이 저에게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얘가 움직임이 매우 좋고 컨트롤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네요. 네, 그런 점이 조금 기특하게까지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물론 얘는 이제 어떤 가속의 폭발력 이런 거는 엔진룸에서의 폭발은 있지만 폭발적이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 외에 나머지 움직임에 있어서는 꽤 훌륭했습니다. 잘 조율되어 있었고요. 실망스럽지 않았네요. 네. 뭐 이 차가 이런 데서 좋으냐 나쁘냐는 사실 이 차에 대한 결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은 잘 압니다만 혹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건에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렉서스 RX 350H 모델의 춘천 외곽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